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6월 9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으로 현재 그 위치가 어딘지, 앞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떤 조정 파동이 되고 추가 상승할 것인지, 현재 위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적으로는 지금 상법 개정에 따른 급등 파동,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밸류 프로그램 여러 종목들이 지금 묻지마 매수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종합지수나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 200 지수 지금 상단에 있어서 조정 파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한번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거 숙지하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위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 이제 그 주말에 위에 위클리 옵션 6월물 합성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영상을 좀 보시고요. 상법 개정에 따른 향후 전망이라든지 과거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 이제 연휴 동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10년물 금리가 4.4대에서 4.5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를 다시 월요일날 시장에서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S&P는 지금 이제 하루는 내렸다. 그 다음날 이제 양봉으로 세운 제자리 걸음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이곳에서의 파동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이 정도에서 좀 조정을 받는 파동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파동이 지금 미국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안 주고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되는데, 이 캔들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도 3봉 개념의 저항이 펼쳐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3봉 맞고 큰 폭의 이제 조정이 됐죠. 이런 파동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꺾어져서 이런 파동이 되면 하락으로 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이 지금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1350원대에 지금 들어와 있고,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으로 지금 1350원,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1300원 최대 1220원까지 열리는 그런 추세 구간, 기술적으로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350원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 이게 추세선 하단을 맞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파동이 되는 그런 갈림길에 있다. 그래서 환율 동향도 지금 봐야 된다. 만약에 1350원이 이탈이 돼서 1300원, 그 다음에 1200원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워낙 강세에 따르고 달러 약세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온다. 만약에 이렇게 하방으로 원화가 강세로 내려가면 대형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고 주가는 상승 쪽으로 더 가는 그런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원화가 1350원대를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원화 강세의 파동이 되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봐도 그 추세선 하단에 와서 딱 터치하고 지금 마감이 됐죠.
일봉은 이제 이런 구간에 있고요. 세세 구간으로 하면 지금 약간 밑단 1340원대 추세선 지지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했을 때 1400원만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강세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아에 보면은 지금 엔화인데요. 엔화도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뭡니까? 강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엔화 같은 경우는 140엔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엔캐리 자금 청산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대신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약간의 엔캐리 자금 청산이 따른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이제 환율 전쟁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은 어떻게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엔화를 약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위안화의 강세 쪽으로, 그 지금 중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이겠죠.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그 수출 우리 비교 위로 한국이나 일본이 우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약세로 간다 하면 우리 시장의 타격이 매우 크겠죠. 그런 중국의 위안화도 한번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대만 저번에 한번 크게 충격을 줬었죠. 대만 달러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하루에 뭐 13.8%까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환율들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홍콩 달러로 인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 여기 지금 이 구간에서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를 딱 묶어놨는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위든 아래든 벗어나게 되면 중국에는 큰 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분석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스피 선물지수 전부 매크로는 제외를 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호재는 이미 일단락 됐다고 보고, 기술적인 분석 구간에서 과거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한다는 거 꼭 아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금융버블 2021년 금융버블로 인해서 3,000포인트 이상 3,300까지 올라간 그 월봉의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770선 월봉 추세선을 돌파해서 2,800포인트를 넘긴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려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되돌림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를 외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2,900선 직전에서 이렇게 폭락 파동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게 3,000포인트 부근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PBR로 따지면 이 부분이 이제 1.0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 한 50선 전후가 PBR 1.0 부분이 되니까, 이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거기 모멘텀이라는 것이 상법 개정을 해서 환원 이런 제도가 도입을 하게 되면
3.포인트 이상, 4.포인트, 5.포인트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강력한 저항 구간에 들어온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으로도 보게 되면 주봉으로 강한 상승장이 있었을 때 대부분 한 9주 정도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도 보면 이쪽에서 음봉에 카이사르는 요거 20주선을 살짝 한번 터치하고 다시 상방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 파동으로 진행이 됐어요. 엄청나게 강세장으로. 그래서 취임 전까지 악재가 없으면, 대선 악재가 없으면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대선 이후에 대통령 취임하고 조정 파동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행보를 하다가 추가 상승을 계속했죠. 지금 그런 파동으로 전개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9주에 엄청난 시세를 분출을 했다. 이게 한 파동이 거의 500포인트가 넘어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는데요. 최소한 그래서 위에서 약간 행보 내지 가격 조정을 좀 보이고 나서 추가 상승을 모색해야 되는 기술적으로 그런 판단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이때는 이제 팬데믹 구간입니다. 팬데믹 구간. 팬데믹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해서 여기서 긴 행보를 보이다가 이 급등을 하고 급락하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팬데믹 때 유동성 공급이 상당히 컸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아주 막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위에 볼린저 밴드까지 상단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초급등을 왜 했는지 그 시기에 좀 보게 되면 5월 달에 상승은 이제 그때 팬데믹, 백신 기대감, 그 다음에 이런 PMI 회복, 유동성 확대, 제약하고 바이오주가 초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단숨에 1400에서 거의 2000포인트까지 단숨에 급등한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8월달, 여기죠? 8월달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 급락을 했는데 이 구간이 뭐냐면 그때 국내 시장에 이렇게 급반동해서 매수가 사이드까지 벌어지는 사이드가까지 발동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 그 다음에 일본 아베가 이제 우리 그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규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가 급락을 한 그런 사례가 그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월 달에 이 급등했던 파동이 올라갔다가 단숨에 이제 조정 큰 폭으로 보인 것은 그런 수출 규제, 일본하고의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요인이 어떤 악재적인 요인이 됐을 때 급락 파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도한 또 상승에 따라서 올라갔던 파동이 그대로 조정을 보였었고, 여기 그 유동성인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급등했던 부분이 그냥 단숨에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과연 이게 실현이 될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때 6월 달에도 보면 동시만기예요. 동시만기 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시키면서 변동성이 매우 컸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초급등을 했죠. 이때는 여러분들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매수세가 49일 동안 급등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개인들이 외국인의 요인이 뭐냐면 그렇죠. 글로벌 랠리, 백신 기대감, 대선 불확실 해소, 그 다음에 MSCI 아시아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고, 여기에 개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죠. 외국인은 계속 팔고 기관 연기금 플러스 개인까지 수급이 몰리면서 초급등 시장을 하고 나서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언제냐면 23년도 이제 11월 달, 이때 이제 밸류 프로그램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에 발표한 날 급등을 하고 조정을 보이고 계속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1월 달에 다시 급락을 했는데, 이때는 뭐냐, 밸류 프로그램의 기대감이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서 다시 실망매가 엄청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하고의 지금하고 상황이 좀 비슷한 거죠. 과연 지금 상법 개정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 기대감이 만약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판단이 된다. 그렇게 되면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밸류 프로그램이 이런 공시, 이런 내용으로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월 달부터 이제 4월 달까지도 이런 파동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23년도 1월 달 급락을 했던 이유는 실망감이죠. 실망. 여기 요 구간에 이제 급락을 했던 파동이 정책 기대 후퇴,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외국인의 급락 해서 V자로 V자로 올랐다가 이렇게 폭락을 한 그런 사례가 요 구간이다. 밸류 프로그램.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이제 상법 개정에 따라서 급등을 했는데, 월요일날 시장부터 만약에 실망이 된다면 이런 파동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만약에 안을 내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밸류 프로그램처럼 여기서 급락 파동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매달리는 파동으로 보고 상법 개정이 한 3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한 3주 내로 등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만 하지 않으면 반등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지금 지수가 상법 개정에 따라서 요 정도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가능한 자리인데, 여기서부터 올라간 것이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과연 이 시세가 지난번 밸류업대로 이렇게 V자로 올라간 부분이 내려 꽂을 것이냐, 아니면 요 위에서 행보를 보일 것인가, 요것이 이제 촉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 보게 되면,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ETF 출시죠. 금융주 초과 성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참여기획수 제한과 실행 미흡으로 저평가에서의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또 상승 탄력도 좀 둔화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입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업 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적인 체계화 전환이 된다. 집중 투표대 자사주 소각 의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이런
기업 멀티플 재평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당시보다는 상법 개정이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및 금융주 선호 이런 업종에 유입이 가능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 및 글로벌 밸류에이션 회복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단기적 상승과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중장기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3,000포인트 내지 5,000포인트까지 향후 이런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게 되면 밸류 프로그램은 시작이었고 상법 개정은 진짜 구조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상법 기준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법 배임죄 조항 등 추가 입법 정책 변수 이게 상법 개정이 입법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업 쪽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법 개정에 따라서 공시 키워드를 지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작은 변화와 참여 기업 추가 계획 비교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밸류업 지수와 상법 개정 이 두 가지가 되는 법적으로 제도화 된다고 그러면 아마 외국인도 상당 부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밸류 프로그램하고 상법 개정하고 약간의 비교를 했는데 밸류 프로그램은 시작이고 상법 개정은 완성이 되는 법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되면 우리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지수 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요 비수적 분석 그 위치값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지금 2001년도에 급등을 했을 때 6개월 상승을 했죠. 여기도 5개월 상승, 5개월 상승. 그러니까 5, 6개월 상승을 하면 대부분 쉬는 그런 장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그때 팬데믹 때는 8개월, 초급등은 8개월 동안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6개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 가는 그런 장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어떻습니까? 6개월 상승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탄력받아서 한 6개월 정도 상승한 그런 파동. 그러면 지금 유치값을 보게 되면 지금 양봉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쨌든 양봉이 6개예요. 월봉으로 따지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번 달 6월 달이니까 7월 달까지 한다 그러면 389.40이 지금 선물로는 저항 구간이 됩니다. 그렇죠? 389.40. 이 점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행보를 보이면서 물량을 흡수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지 약 구간이 368.75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월봉은 상승으로 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에 종가가 376.10이기 때문에 1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이 10포인트가 밀리지 않는 6월 장세가 계속 펼쳐진다면 390선까지
에도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주봉도 대부분 이제 9주 정도, 지난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때도 9주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였죠. 이번에도 지금 9주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6월 5일 날 마감이 이제 9주인데 과연 이번 주에 여기처럼 이제 조정이 보일 것인가, 그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0주선을 지금 터치를 안 하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돌파를 해서 60주 선까지 이제 한 번 다이렉트로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매우 강력하게요. 만약에 이번 주에 조정을 보인다면 요 하단 되겠죠. 구름대 하단 혹은 20주선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까지 이렇게 어디선가 마주치는 그런 구간까지 조정을 보인다면 360선 전후까지 한 번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조정 보이지 않고 가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390선을 먼저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강력한 조정 파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 그 시장의 중심값은 368.80이 된다. 368.80. 이 부분을 주봉상으로 지지를 한다고 그러면 위에서 노는 파동이 되고 붕괴가 된다면 하방으로 360선대까지 다시 후퇴를 했다가 조정 보이고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으로 9주 상승하고 우리 시장은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시장 중심값이 368.80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조정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일봉으로 지금 이 쌍봉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5일선을 지금 계속 지지를 하는 상태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이 완전히 깨져서 저항이 되는 경우에 이제 하방으로 계속 밀고 가는데 5일선을 다시 타게 되면 수익 청산하든지 컷하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20 볼린저와 60 볼린저 상단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것을 돌파한 예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 이제 급등을 하고 쉬었다가 행보를 보였다가 또 추가 상승을 했죠. 과연 이번 이제 월요일 날 파동에서 음봉이 나면서 조정을 암시하는 그런 캔들이 나올 건지 아니면 행보로 보일 건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0분으로 보게 되면 아직 올라갈 자리는 뭐 400선까지는 열려 있는데 일단 364선 부분이 돌파가 됐어요.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했는데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윗줄이 달고 마감이 됐죠. 근데 이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지금 들어섰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떻게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이 초급등한 것이 거래량이라든지 뭔가 터져서 간 게 아니고 쇼커버링에 의해서 간 그런 파동일 수도 있다. 여기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약간의 눌림 쫓아가지 말고 하방에서 다시 매수를 잡아야 되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40분이 이런
볼린저 밴드에 도달을 했을 때 추가 상승을 해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사례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지난 25년도 2월 달에도 쭉 올라와서 240분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렇게 밀린 구간, 그 다음에 이건 25년도 6월 달에도 240분 볼린저 맞고 이제 조정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4년도 1월 달이죠. 이게 초급등을 했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 급락한 그런 모습이 펼쳐졌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현재 120분 지금 파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는 약간 눌림을 하지만 다음날 상승을 하고, 눌림 주다가 다음날 상승하고 계속 그렇게 타고 갑니다. 그래서 120분으로 보게 되면 월요일날 시장도 382선까지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돼서 최대 상승은 이제 383선까지 있고요. 요 구간 373.60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이탈이 되면 조정 파동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0분 파동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추세선을 완전히 오버슈팅 돼서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오버슈팅이 돼서 위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바로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한 파동 간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한 번 더 갔다가 또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파동이 되니까 월요일날 시장에서 전일 고점 380선을 돌파를 못하면 쌍봉 매도가 되고, 돌파하게 되면 382, 3선까지 추가 반등이 더 됐다가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그 역대 대통령,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전에도 어떻게 돼? 대선 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법 개정은 두 번째 치더라도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이후에 약간의 행보성 파동이 전개가 됐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상승하고 취임날 약간 급등에 따라서 조정을 보이다가 행보에다가 계속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두 대통령 지금 추세 파동이 지금하고 거의 흡사하다면 급등을 하고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여기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행보를 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거의 행보를 보이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하락, 문재인 대통령 때는 추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런 상승 요인이 미국장하고 좀 연계될 수도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장을 보게 되면 미국장은 계속 S&P 500인데 계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보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조정을 보였었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 어때요? S&P가 여기 취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며칠 행보를 했죠. 급등에 따라서. 그리고 추가 상승을 하니까 이렇게 따라간 그런 파동이 됐다. 그래서 미국장의 영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미국장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리가 됐었다. 일관성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우리 시장의 자체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번에 분석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S&P가 이런 위치에 있죠. 위치에 있다. 그리고 정고점이 여기다.
만약에 이게 큰 폭으로 뭐 하락을 하든 뭐 오르든 간에 미국장이 올랐을 때 뭐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행보를 보인다든지 뭐 행보로 하락이 된다 그러면 요 폭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의 영향은 어때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 큰 폭으로 미국장이 하락과 상승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인 상법 개정에 따라서 향후 우리 시장의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파동처럼 계속적으로 옆으로 개걸음 장세가 되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미국 시장의 두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팬데믹 때 유동성 장세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급등한 사례. 보게 되면 팬데믹 시장에는 미국 시장이 V자로 하락을 하고 V자로 올라와서 지금 위치하고 아주 흡사한 자리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죠. 그러니까 팬데믹 때 팬데믹 시장처럼 급락을 했다가 올라온 시장.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똑같은 모습이죠. 위치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그 현상은 똑같다. 이때 팬데믹 시장에서는 계속 우상향으로 갔고 여기 꼭지를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은 팬데믹 시장 때를 보면은 어떤 정책을 폈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S&P가 지금 급락을 했다가 지금 V자로 이제 반등한 모습에 지금 되돌린 거의 7, 80% 구간에서 지금 이제 행보를 약간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면 이런 사례가 한 2번 정도 있었다. 요즘 최근래에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이때는 팬데믹 구간이에요. 여기서 급락을 했다가 올라와서 지금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여기하고 위치가 똑같은데 요 고점을 지금 못 남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팬데믹 때는 어땠습니까? 계속 우상향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쉬었다가 계속 상승으로 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죠. 이때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되면서 이렇게 추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지금 보면 여기 뭐 그 정도까지 뭐 폭락은 안 했는데 조정 파동이 보였어요. 지금 현상하고 아주 흡사하죠. 조정 파동이 보이고 올라갔는데 여기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도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죠. 거기에서 이 당시는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팬데믹 때는 유동성 공급 때문에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갔고 2022년도에는 여기까지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폭락 파동이 전개가 됐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폭락을 했느냐? 이때는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엄청난 자금을 풀면서 2022년부터는 긴축 정책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자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원자재 쇼크까지 왔죠. 그 다음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므로써 제조업에 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 뭐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는 막 생산이 안 됐었죠. 뭐 이런 영향으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다. 토대로 하면 연준의 긴축, 높은 인플레이션, 공급 불안정, 그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이 펼쳐졌었다. 22년도에 조정이. 그러면 지금의 사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의 사정을. 이 당시 이제 이런 V자로 올라온 파동에서 팬데믹 시장 때는 우상향으로 유동성 공급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했는데, 그럼 지금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끌어올린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아직 기관하고 어떤 헤지펀드들 일부는 자금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지금 V자로 올라왔습니다. 개인들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관이나 만약에 헤지펀드들이 미국 시장을 사준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자금이 지금 전부 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V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팬데믹 시장의 개인들 매수세와 약간 흡사하다.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때 팬데믹 때도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여서 매물을 흡수한 다음에 대세 상승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이런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추락을 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도 이쪽에 비교를 해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영준의 긴축 정책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계속 고금리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찾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원자재에는 이제 영향권이 없죠. 그래도 조금 이제 그동안 악영향을 많이 끼쳤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는 빠져나갔는데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했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환율 전쟁. 그 22년도에는 요 두 개가 악재가 됐었는데, 이제 요건 해소가 됐는데, 새로운 뭐가 등장을 한 겁니까? 트럼프, 요거, 관세 전쟁하고 환율 전쟁이 지금 등장을 했다. 요것은 똑같죠? 그래서 악재 두 개가 빠져나갔고, 악재 두 개가 들어온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팬데믹 때 추가 상승한 파동과 지금 2022년도에 그 파동의 딱 갈림길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약간 2022년도 파동이 약간 유리한 구간이 되겠죠. 6대 4로 올라가는 거 4, 내려가는 거 6. 그렇죠. 그래서 요 갈림길 구간에 과연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금리를 해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 전쟁을 빨리 합의에 도출을 해야 되고, 환율도 서로 환율 전쟁도 끝내야 되면 이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랠리를 펼쳐질 수 있고, 이게 그대로 있다면 행보를 보이든지 이 중에서 더 악재가 추가가 된다든지 하면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세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겠으나, 일단 개인들이 엄청난 자금으로 매수세가 몰린다는 것은 상승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지금 관세를 30% 계속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국가는 이제 10% 보편 관세로 지금 계속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지표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7월 달부터 급격한 지표에 이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런 관세 때문에 미국의 이제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선발주를 해서 지금 옛날 가격으로 지금 많이 재고를 쌓아놨다는 그런 기사도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으나 7월 달부터는 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 새로운 악재가
돌출되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지만 만약에 이게 7월 달부터 이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악재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요 해결되는 구간과 해결이 안 되는 구간의 갈림길에서 지금 미국장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이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과연 이 관세 전쟁과 환율 전쟁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미국 시장을 해야 된다. 미국 시장이 부러지게 되면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만 독불장군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월, 9월, 10월 합성 포지션은 여러분들 그 전 영상으로 좀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개인 포지션을 한번, 6월 만기 포지션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개인들이 6월물 포지션을 봤을 때 380선 부근이 이제 최대 수익 구간이고 370선 구간 하면 뭐 큰 수익도 아닌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370선 내려가면 이제 개인들도 상당히 이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포지션으로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375 이상 372 이하 벗어나면 엄청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개인들은 지금 포지션을 쥐고 있다. 손실 구간은 여기입니다. 380 한 3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이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지금 372선 전후가 이제 가장 수익이 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380 한 5포인트 이상 됐을 때 이제 최대 수익 구간으로 가죠. 그다음 여기서 뭐 370선 365 내려가도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이미 이제 수익을 많이 챙겼고 여기 내려간다고 해도 손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따지면 외국인은 뭐 크게 올라가든지 이제 내려가든지 이 합성 포지션을 잘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보다 지금 이제 금투가 좀 문제입니다. 금투는 이 양매수 구간을 들고 있어서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지금 최소화되고 360선까지 내려가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짜여져 있고 390 이상 가야만이 금투는 수익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금투는 뭐 크게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면 손실이 적어지는 구간이니까 되도록이면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투시금 같은 경우는 지금 365선 이상부터 지금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계속 손실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금투는 올라가는 포지션, 그 다음에 투시는 올라가면은 손실이 커지니까 여기는 하방 쪽, 지금 기관 중에서도 금투하고 투시는 지금 상반된 포지션을 쥐고 있다. 그 다음에 기타 기관은 어떻게 들고 있느냐 보게 되면 지금 전 구간이 수익 구간이죠. 그러나 380선에서 최대 수익이고 그다음 380선 넘어가면은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 된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 개인 만약 외인 금투, 투신, 그 다음에 기타 기관 이렇게 이제 주체들을 보게 되면 개인 포지션에 이제 380포인트의 이제 최대 수익 구간을 쥐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투신이라든지 기타 뭐 외국인은 요게 370선 전으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도
크게 이의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 이번 만기는 380의 정점을 찍었고 이 추가 상승을 해도 크게 이득 볼 세력이 없다. 그러면 무리를 해서 380선 이상으로 결제시키지는 않고 요게 하방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서 교착 가격에서 만기를 맞이하느냐. 그리고 개인 포지션으로 해서 수익이 최대로 줄어드는 구간이 372에서 375 구간이니까 만기가 이 구간으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개인을 크게 수익을 내주지 않는 구간에서 손실도 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투진 세력은 지금 365 이하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370선 전후 개인 포지션과 이 투신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만기가 지금 현재는 좀 유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인 경우에 상방에 콜옵션 하방으로 매도한 것이 370선 내외 상당히 많이 지고 있죠. 그래서 380선 이상으로 이거 26,000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손실이 또 잡혀야 되기 때문에 별 소득이 없다는 그런 외국인의 생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요 구간 어디에서 그냥 끝나면은 요 콜매도 친 거 수익을 챙기고 지난번 380에 따라서는 위에서 이제 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게 13,000장 그래서 20,000장 그래서 요거 수익에 요거 손실이니까 제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개인과 좀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만기는 370선 전후에서의 싸움에서 투신의 365선까지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느냐 365로 급락을 해서 끝내버리느냐 그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 포지션도 마찬가지 개인은 지금 콜옵션을 이번 370에서 375를 상당 부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들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372, 370선 전후 마감이 돼도 불만이 없다. 왜 하방에서 또 매도한 거에 손실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파동으로 전개가 돼도 되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370선 전후에만 끝나면 요 매도한 거 챙길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금융투자를 좀 보면 금융투자는 지금 콜도 상방으로 매수가 엄청 크죠. 그래서 380선 이상으로 올라가야만이 수익이 돼요. 근데 이 밑에 지금 하방에 이제 매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상승을 해도 큰 수익이 나는 게 없다. 만약에 그 어설프게 상승을 해서 380선 전후에서 마감이 돼도 실효성이 별로 없네. 요건 다 제로 베이스가 되고 요거 손실이 되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풋옵션이 전부 다 어떻게 깡통이 돼 버리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고민도 상당히 크다. 차라리 여기 매도한 것을 손실이 쩔었고 요걸 포기하고 이쪽 풋옵션을 살린다고 그러면 월요일날 시장에서 380선을 돌파하는 게 아니고 370선까지 눌러버려서 367.5물 이것을 살려버린다고 하면은 풋옵션을 살린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투자가 다시 한번 370, 367.50 그러면 370선의 개인 포지션도 거기까지는 무난하기 때문에 내려가도 크게 관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이제 만기 파동은 지난 주말에 이제 다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자료가 좀 방대했는데 여러분들 잘 전달한 내용을 잘 간추려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결론은 지금 구간은 이제 만기 구간, 6월 동시 만기 구간과 그 다음에 합성 물량
370선 전후의 싸움과 380선 위로 돌파하느냐, 365선까지 밀었다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냐. 일단은 과열은 맞다. 근데 상법 개정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실행되는 이제 진도 여하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행보 파동을 보이느냐 그런 구간이 되니까 너무 추격 매수도 하지 말고 5일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매도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장중 흐름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